저희 서강대 박현도 교수님을 직전에 저희가 모셨던 게 지난 4월에 네. 긴급 라이브를 했었죠. 네, 그렇죠.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정세 때문에 그때 포가 아니라 미사일이 오갔었던 거죠. 미사일이 오고 갔죠. 네. 네. 근데 한 4개월 만에 또 한 번 전면전을 치른 해 만에. 네. 근데 사실 저희가 교수님을 이제 섭외할 때만 하더라도 막 뉴스 기사 보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24시간 내에 공습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뭐 이런 거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24시간이 꽤 기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네. 공격하면 공격할 수 있다고 봤긴 했지만 예. 올림픽 끝난 다음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 끝났죠. 네, 올림픽 끝났죠. 왜냐면 그러니까 올림픽 끝난 다음에라고 생각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적이 많잖아요. 이란이요? 예. 이스라엘도 적이 많고 이란도 적이 근데 많고. 이스라엘은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란은 서방 국가들이 이란 편을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작은 그 서양 국가들이 숫자는 적어도 워낙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란이 올림픽 때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 뭐 잔치를 망치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고 이란은 굳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잔치 끝난 다음에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올림픽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언제라도 이란이 공격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금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누가요? 이스라엘은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예. 언제 날아올지 몰라서, 몰라서 일단 계속. 대기하고 예. 있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초조합니다. 언제 때릴지 몰라서 빨리 때리지.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은 학교에서 그런 일 없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학생부에 끌려가면 뭐 선생님이 빠따를 때리잖아요. 예, 저희는 특히 고등학교 때 아이스하키부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때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러면 맞고 나면 시원한데 차라리 때리기 전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괴롭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기다리는 비용들 이렇게 그렇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공격을 하면은 맞받아 치겠는데 공격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손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방어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란으로서는 지금 즐기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준비를 하느라고 더 정신이 없을 테니까. 오히려 이란이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이 뭐 즐긴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란은 지금 공격을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지금 분주한 거고 그럼 결국 이란은 지금 현재로서도 공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뭐 돈 들여서 막을 거 그다음에 방어망도 구축해야 되고 돈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자기가 원하는데 언제든 때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이란이 공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이 첫 번째로 사실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안 했다는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란 수도 한복판에서 그것도 국가의 가장 큰 행사를 축하해주러 온 외국 인사를 대통령 취임식 날 그렇죠. 죽었잖아요. 수도에서. 이스마일 하니에가 네 그것도 안가에서 안전가옥. 예, 안전가옥이죠. 혁명수비대가 관장은 안전가옥입니다. 거기서 죽었으니까 이란으로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당혹스럽죠. 손님을 불러놓고 그리고 내가 후원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 사람은 안전하다고 이란이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목숨을 잃었다면 이란으로서는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했다는 얘기는 않거든요. 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했다라고 인정은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안 했다고도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다 이스라엘 한 걸로 생각을 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범인이 누구냐 이거죠. 범인이요? 네. 예를 들면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이 날라와서 이스마일 하니에가 있는 방에서 폭발을 해서 이스마일 하니에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상황은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폭탄을 설치해 놓은 거냐 드론이냐 뭐 말들은 많아요. 근데 폭탄을 설치한 것으로 이스라엘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언론에서는요. 그러니까 미사일로
때린 건 아니고. 네, 미사일로 때렸으면요 건물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겉에 보니까 외벽은 뭐 가려놨습니다만 안에서 터진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폭탄을 누가 설치했느냐? 그게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부에서. 네, 2명이. 이게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번 범인은 2명의 이란 혁명수비대 사람이 폭탄을 설치를 했는데 2명의 조건은 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원을 1인당 주고 그리고 해외 망명을 시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작전을 성공했죠. 그리고 신문 보도에 따르면 1시간 내에 이들을 이란 밖으로 빼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내부 간첩이죠. 근데 그 2명도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이 밖으로 빼내줬다. 뭐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범인은 이란 사람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 이란 사람이 죽었다면은 문제가 될 텐데 이스마일 하니는 이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모사를 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직접적으로 범행한 사람도 이스라엘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란 사람이고 그러면 이란이 보복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사실은 공격을 당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내부에서 뚫렸다는 얘기잖아요. 내부에서. 예. 자 그러면 이란에서는 아무튼 그건 이스라엘 신문 얘기고 이란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미사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란은 미사일이라고 미사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언론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그러면 이란이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거 봤었을 때는 만약에 폭탄이라고 그러면 1대1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란도 폭탄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폭탄 설치하는 게 쉽겠습니까? 미사일 쏘는 게 쉽겠습니까? 미사일이 쉽죠. 그러니까 아마도 미사일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순전히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뚫렸다고 그 또 자기네 내부 사람들이 포섭당해서 하마스 수장을 죽였다고 하긴 자기네들도 창피하고 창피하죠. 그래서 금가고. 지금 이란 내에서는 그 지금 간첩 색출 작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계속 체포하고 있습니다. 관계된 사람들. 궁금한 게 저도 이제 네. 언론인 출신입니다만 네. 이스라엘 언론이 네. 이란의 내부에 있는 혁명 수비대 사람 2명이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기사가 얘기를 나온 했어요. 거네요. 네. 포섭이 돼가지고 네. 뭐 돈을 주고 망명을 시켜주고 네. 그러면 그 정보의 소스는 네. 분명히 이스라엘 당국 쪽에서 나왔을 그러겠죠. 텐데. 당연하죠. 네. 뭐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것도-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뭐 기자가 소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학관계가 대충 이제 떠오르네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살짝 우리가 미사일로 쏜 게 아니라 네. 니네 이란 사람 손으로 하마스를 죽인 거야. 네. 라는 걸 또 외부에 알리고 싶은 거네요. 은근히는. 그렇죠. 간접적으로나마.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란이 공격을 해야 된다. 어떻게 했거나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최고 혁명이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보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란에서. 예. 그런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은 좀 그거는 좀 이번엔 좀 약하게 하면 안 되냐 아니면은 좀 보복을 안 하면 안 되냐라는 그러한 건의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은 예,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 취임식 날 하마스 수장이 죽었는데 네. 이란의 대통령이 네. 살살 갑시다. 네, 그 왜냐하면 그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국민의 지지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서구와의 관계 개선을 해서 제재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건파라고. 예, 개혁파. 개혁파. 그래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관계를 잘해서 대화를 통해서 핵 협상을 다시 이끌어내면서 제재를 푸는 게 목적인데 이 상황에서 강대강으로 나가버리면 이 대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의 새 대통령이 개혁파인 네. 온건한 영향도 확실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네. 지금 즉각적으로 되는 네, 그래서 게. 지금 얘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가자 지구 휴전이 되면은 네네네. 공격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의 가자 전쟁 휴전을 지금 많은 세계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만약에 이게 어긋나면 이란이 못 찾는다. 공격하기 싫어도 공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더 이상 명분이 없으니. 예,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필름을 돌려보면은요. 지난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때렸고요. 예.
그때 이란이 12일 만에 공격을 했는데 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12일 동안 이란이 한 노력이 있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자, 이거 휴전. 가자 휴전을 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군대를 빼면 공격하지 않겠다고 네네네. 미국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안 됐죠. 안 됐죠. 예. 두 번째로 전 세계가 미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란 주권 방해 행위를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해라. 근데 그것도 안 들어줬죠. 미국 보고 이스라엘 비난하고. 네, 비난하라고.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 국가들이 어느 한 나라라도 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할 수밖에 없죠. 열받죠. 예, 그래서 유엔 원장 51조의 자위권을 내세워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4월에. 네, 4월에. 그러니까 이란은요 막무가내로 공격하지 않아요. 아, 명분을 확실하게 명분을 갖추고. 확실하게 쌓아요. 그리고 모든 게 논리적으로 가요. 그거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이 많으니까. 아, 이란은 자기 편이 많지가 않아요. 서방의 우군이 많으니까 그냥 막 해도 일을 저지르는데 막 해도 저지르놔도 다 그래서 알아서 해주니까. 다 동네 예. 형들이 봐주고. 예,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 막 사고 쳐도 아버지가 다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그러한 명분을 쌓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란이 공격이 쉽지 않은 이유가 전면전이 자 이란이 때리면은요 이스라엘이 아유 그래 니네 언제든 우리 때릴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 우리도 니네 괴롭혔으니까 나도 한 방 맞고 그냥 여기서 그냥 쌤쌤이니까 끝내자 이럴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얼추 그렇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그 가자지구 휴전도 안 하고 하마스 계속 공격하고 옆으로 헤즈볼라도 공격하고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이 이번에 그 이스마일 하니에 죽은 거를 보복을 해서 예. 이란이 만약에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날리면 이스라엘이 그래 우리도 테헤란에서 뭐 일을 저질렀으니까 막 이 정도는 우리가 봐줄게. 야 이제 1대1 끝났다 쌤쌤 하고 그렇게 끝날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방 맞았으면 우리는 또 두 방 날린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무조건 그거를 escalation deterrence라고 그래가지고요. 상대방이 한 방 때리면 10방 20방 때려가지고 상대방은 다시는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스라엘이 그동안 살아온 작전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게는 안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변에서 또 날아오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의 가장 큰 고민이 방공망입니다. 그쵸. 촘촘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이 방공망이 없어요. 이란에는 없고 예. 이스라엘은 아예 촘촘하죠. 없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공망 뚫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기 막 하마스 같은 것처럼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 네,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뚫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4월에 도와줬기 때문에 네네네. 미국이 한 60%를 막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이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이란은 그걸 뚫을 수 있는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미사일은 있어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방공망을 뚫고 이스라엘을 때렸다. 성공했다.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5배, 10배. 예. 그러면 이란은 그걸 어떻게 막을까요? 이란은 방공망이 없습니다. 일단 쏟아지는 대로 그냥 맞아야 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란이 이스마일 하니에가 죽은 다음에 얼마 후에 러시아에서 쇼이그 특사가 왔거든요. 전 국방장관. 옛날 국방부 장관. 예. 네. 쇼이그 특사에게 요청한 게 있죠. 방공망 제공해달라. 지원해달라고. 예. 방공망 지원해달라. 러시아가 그럴 형편이 되나요? 지금 제정신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S-400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첨단 방공망, 네. 방공 그거를 제공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 요청한 게 최신 비행기 니네 우리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거 지금 좀 달라. 언제 수호이. 주기로 했었나요? 예, 주기로 했었죠. 수호이. 왜냐하면 이란의 가장 큰 약점이 공군이에요. 그렇죠. 이란은 미사일은 많이 발전을 했는데 문제는 미사일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공망과 그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적진 몰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F-35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어요. F-35를. 그러니까 뭐 경제력도 그렇고 국방력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강하고 네. 이란은 큰 나라지만 약하고. 그렇죠. 방공망이 약합니다. 네. 맞짱 떴을 때는 네. 이란이 피해가 더 똑같이 100발씩 주고받으면 피해가 이란이 훨씬 클 수밖에 훨씬 클 없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아랍 국가들이 이란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방공망은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공군력으로 예를 들면 이건 아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공군력으로 이란의 공군력을 쉽게 이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란은 지상병력이 있잖아요. 아랍은 지상병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란의 가장 큰 약점은 공군입니다. 예를 들면요, 한 4년 전에 코로나 전에 이스라엘에서 F-35로 테헤란 상공을 휘젓고 간 적이 있어요. 일부러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실 뭐 공격은 하진 않고 휘젓고 우리 왔다 가지롱. 예, 휘젓고 이렇게. 갔는데 니네 그런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 몰랐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내에 이란 쪽 스파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가 찍은 사진을 이란 쪽으로 전송을 해서 알았어요. 그 일부러 약간 흘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걸려주려고. 그러니까 F-35한테 완전히 뚫리거든요. 어떻게 막아요? 그것도 스텔스 기능이 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격이 쉽지 않은 이유는 전면전을 각오한다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전면전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피해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만약에 전면전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끝에 몰리면 뭘 쓰겠습니까? 뭘 쓰나요? 핵 쓰죠. 이스라엘이 네, 이스라엘이 핵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이란도 핵이 이게 없잖아요. 개발이 됐는지. 아니요. 이란은 이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핵 무기가 있고요. 네. 핵탄두에 실어서 날릴 수 있는 핵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핵이 있어요. 이란은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의 약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직 원재료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재료를 확보를 해도 그걸 폭탄으로 만드는 데는 최소한 1, 2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란은 아직 핵폭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핵 과학자들도 암살했던 적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면전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전면전 하면은요. 쑥밭이 이란이 안 됩니다. 된다. 그러니까 이 중동 전체가 쑥밭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까 표현해 주신 것처럼 그냥 사고치는 부잣집 아들이고 네. 뒤에 다른 형님들이 있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저기 다 뚜드려 패고 있는데 네. 1대1로 맞짱을 붙으면 이란도 불리하고. 이란 불리하죠. 그리고 만약에 전면전이 확정이 된다. 미국은 당연히 중립 못 지킵니다. 미국은 당연히 이스라엘 편 들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그걸 이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공격해가지고 만약 이스라엘이 어려우면 우리는 이스라엘 편밖에 들을 수 없다. 잘 생각해봐.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동에 가 있다던데요. 네, 가 있죠. 계속 돌아다니. 그러니까 블링컨은 쓸데없는 짓 많이 하고 다녀요. 뭐 마일리지만 쌓고 다녀요. 마일리지만. 뭐 가가지고 속 시원하게 뭘 하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웃을 대목이 아닌데. 네, 사실은 좀 블링컨의 굉장히 그 외교 능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데 블링컨에 사실 뭐 대해서는. 옛날의 미국이 아니죠 지금. 네. 그런데 뭐 하나 시원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을 수 있었으면 하마스랑 그 이스라엘의 휴전을 시킬 수 있었으면 4월에 시켰겠죠. 그렇죠. 그 전에 시켰었어야죠. 왜냐면은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에서 작년 11월 달에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5일밖에 못 버틴다고 그랬어요. 전쟁 5일밖에 못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으면은 전쟁은 끝날 수 있거든요. 가자 전쟁. 근데 그거를 못 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원해 주면서 예, 지원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배경에도 미국이 있는 거고. 그렇죠. 계속 주는 거죠. 계속 주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제 말 아닙니다. 또 이 말하면은 뭐 하마스 장학생이니 뭐 박현도 뭐 이란 장학생이니 그러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란에서 돈 한 푼 받은 적 없어요. 다 제 돈 내고 공부했습니다. 예, 어려운 나라에서 돈 안 받았습니다. 저는. 네. 예. 그런데 이란이 하마스를 다 떠나서 미국이 막을 수 있으려면 무기를 주지 않으면 돼요. 하마스와의 휴전을 시키려면 네, 무기를 시킬 주지 않으면 수 되고. 있는데. 네, 근데 미국 민주당 영분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두고 자미어 샤이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면 미국의 국익에 맞는 지금 미국을 다 욕하잖아요. 네네네. 미국의 국익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그렇다.
네,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로비는 그게 뭐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 뭐 그 사람들이 어떤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정치 단체고 마치 미국의 총기 단사가 그렇게 많을 때마다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못하는 게 그 로비가 있잖아요. 예. 총기 상들의 로비가 있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맞는 외교 정책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 부잣집 아들 녀석이 계속 사고치고 다니는데 그 부잣집 아들 녀석한테 용돈을 주고 있는 아버지가 용돈을 못 끊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란은 그런 부잣집 아들에 막혀서 뭐 싸우고 싶어도 자기 친구도 없고 아버지가 튼튼한 그런 것도 없고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전 친구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면 최소한 좀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거 사실은 뭐 이미 균형이 어긋난 힘의 균형이 안 되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 무엇보다도 전면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전면전이 일어나면은요. 이거는 뭐 세계 경제에는 최악이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만 놓고 보더라도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붙을 것 같으니까 국제 유가 빡 뛰었다가 잠잠해지니까 빡 내려오고 계속 이거 반복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란은 일단은 확전을 원치는 않는 것 같고. 확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사실 확전 원하지 않아요. 확전을 되면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확전해가지고 얻을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란 편 안 듭니다. 이란이 얻을 게 없다. 얻을 게 없어요. 이란 편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요. 반대로 보면 이스라엘은 미국 있잖아요. 확전을 했을 때 얻을 게 있습니까? 그럼요. 미국이 도와줄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최소한 이란의 핵시설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시장에 빠지면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빠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본인들이 퍼나 PBR 계산은 잘못했던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하려고 하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갑자기 땡기면 세상의 모든 걸 나 혼자 다 가져가요. 중요한 건 100배 오를 동안 돈 번 사람이 여의도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주식은 원래 그래. 끝이었어요, 진짜로.